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잘 별일 지냈어요. 없고요? 네. 요즘 몸 좀 어떻습니까? 뭐 이제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이번 검사 보니까 몸에는 특별히 이상이 없네요. 아마 컨디션은 아마 괜찮았을 것 같아요. 자, 검사 요 사진 같이 한번 볼까요? 네. 자, 요 사진이 왼쪽 갑상선, 요 유두성암입니다. 그래서 수술할 때 다행히 요 왼쪽 갑상선에만 유두성암이 진단이 돼서 이걸 우리가 절제를 했단 말이죠. 절제를 하고 지금 이번 검사상에서 절제했는 부위에 전혀 재발소견이나 림프절 재발소견 이런 게 전혀 없고 깨끗합니다. 네. 자, 우리가 그때 왼쪽을 이렇게 절제를 했고 이제 남았는 건 오른쪽 갑상선이 남아있단 말이죠. 여기에 이제 염증성 결절이 있어서 그것도 우리가 추적 검사를 열심히 꼼꼼히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보시면 여기 지금 우리가 보존했는 오른쪽 갑상선에 염증성 결절은 수술 전과 지금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안심하고 경과 감찰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여기 지금 보면 이번에 있는 혈액 검사 소견인데 아주 안정적으로 잘 돼가 있고 여기 보면 우리가 갑상선 기능도 지금 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반엽 절제하고 오른쪽 갑상선을 우리가 보존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계획은 이 오른쪽 갑상선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해주면 지금 먹는 신지로이드, 이 갑상선 호르몬을 향후에는 줄일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지금 기능이 아주 지금 보존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약 처방은 제가 한 단계 낮은 약으로 일단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잘 적응하시면 향후에는 투여를 일단 중단하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볼 것 같아요. 네. 네. 좋으시죠? 네. 그래서 일단 이번 검사 결과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 목소리는 좀 어때요? 목소리는 네, 괜찮아요. 목소리는. 쉬고 이런 목소리 괜찮죠? 네, 우리가 괜찮아요. 수술 당시에 회귀신경 이런 것도 잘 보존을 했고 옆에 있던 부갑상선들도 잘 보존해서 지금 칼슘제도 복용을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냥 비타민 D만 충분히 복용을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서 비타민 D하고 용량 감량했는 신지로이드하고 이렇게 제가 처방을 해드리겠습니다. 잠깐만 볼까요? 예. 잘 떨어집니다. 고개 한번 숙여보세요. 예. 좋습니다. 뭐 걸리는 느낌 들고 이런 거 없습니까? 네, 괜찮아요. 예. 마스크 한번 써볼까요? 상처가 전혀 없습니다. 그죠? 예. 자, 우리 여기 지금 카메라 들어가는 길, 그리고 오른쪽 이제 로봇 팔 들어가는 길, 여기 터널로 이렇게 수술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그쪽으로도 지금 유착이 전혀 없고, 매끈매끈하고, 상태 좋고, 지금 우리가 켈로이드 체질이라서 상당히 이제 외부 상처에 대해서 조금 민감했었는데, 그런 게 없네요. 그죠? 좋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제 수술실은 처음인데요. 옆에 있는 이 기계가 다빈치 로봇 맞습니까? 예, 이 로봇은 다빈치 4세대 로봇 시스템입니다. 이 로봇에 대한 좀 개발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처음에 예. 로봇 수술이 개발된 이유는요, 다름이 아니고 전쟁 때문이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네. 군인이 다쳤을 때 의사가 직접 전쟁터에 나가서 수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원격 접근 수술법으로 로봇 수술이 개발이 되었고요. 현재 과거력상 2001년도에 네. 7,000km 떨어져 있는 대서양 횡단 원격 로봇 수술이 성공적으로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와. 아니 그러면 의사는 현장에 없고 네, 많이 떨어진 곳에서 네 맞습니다. 요즘 우리가 이제 보는 원격 진료 예. 이런 개념으로 이제 원격 수술이네요. 맞습니다. 예전에 직접 집도에서 수술하는 것과 로봇 수술 장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 15배까지 3차원적인 고선명도의 영상 하에서 수술하기 때문에
수술할 때 작은 혈관이나 신경 같은 구조물들을 크게 잘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합병증을 최소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과 의사가 손을 떨더라도 외과 의사의 손이 모두 다 떨림이 적게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손 떨림이 없이, 그리고 깊은 곳에 있는 곳의 조직도 내시경으로 잘 가지지 않았던 부분도 로봇팔은 접근이 가능하여 좀 더 완벽하게 깨끗하게 암을 제거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한 가지 특징이 예. 로봇팔이 540도까지 움직일 수 있는 다관절이 있어서 좀 더 자유자재로 모든 수술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사람의 손보다 이 회전 반경이 더 크단 말씀이네요. 네, 맞습니다. 예. 안정적으로 떨리지 않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저희 갑상선 수술에서는 네. 주변에 있는 조직들이 아주 상당히 작고 가늘기 때문에 섬세한 수술이 필요하게 마련인데요. 특히 이런 로봇 수술이 정교하게 수술을 요하는 갑상선 수술에는 최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 주로 하는 수술은 어떤 겁니까? 저희 병원에서 가장 많이 시행되고 있는 거는 이제 갑상선 절제술을 가장 많이 시행되고 있고요. 네. 그 이외에도 담낭 절제술, 네. 그다음에 우리 허니아라고 하는 탈장 수술, 네, 그다음에 간 수술, 췌장 수술 같은 것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팔이 4개잖아요. 네. 선생님은 어디서 어떻게 조작을 하시는 거예요? 원래 로봇 시스템이라는 거는 네. 환자 옆에 로봇팔이 접근을 해서 도킹한 다음에 예. 저는 환자 옆에 있는 콘솔이라는 곳에서 오. 원격으로 로봇을 작동하는 것입니다. 콘솔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예, 이쪽에 아,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게 콘솔입니까? 예, 그래서 야. 제가 콘솔에 앉아서 환자의 상황을 보면서 또 우리 로봇 시스템, 로봇 수술팀과 같이 네. 서로 커뮤니케이션 해가면서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외과 수술이라고 다 로봇으로 수술하는 건 아니죠? 예, 맞습니다. 예, 그냥 일반적인 수술도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네. 갑상선 수술에서도 물론 절개가 필요한 사람이 있고 로봇 수술이 필요한 사람들이 네. 있습니다. 절개 수술은 전통적인 수술 방법으로 오랜 시간 동안 여러 가지 경험과 결과가 쌓이면서 안전한 방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하지만 로봇 수술 시스템이 개발이 된 거는 이제 한 15년 정도 됐거든요. 네. 처음에는 로봇 수술 시스템의 안전성, 그다음에 유용성, 효용성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이제 로봇 시스템이 1세대부터 4세대까지 진행이 되면서 개발이 됐고 그동안 많은 환자의 로봇 수술 시스템이 시행이 됐고 그에 대한 결과들이 논문으로 보고가 되면서 현재는 이제 로봇 수술 시스템의 수술의 안전성이나 유용성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사람은 적습니다. 환자의 치료뿐만 아니라 환자의 삶의 질도 중요한 현재 상황에서는 모든 수술이 다 잘 됐다 하더라도 환자들이 받는 미용적인 면에서의 스트레스 이런 것도 무시 못하는 부분인데요. 네. 로봇 수술은 가장 큰 장점은 환자가 목에 흉터 없이 무흉터 수술로 로봇 수술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절개 수술뿐만 아니라 로봇 수술도 안전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수술을 해낼 수 있다는 장점에서 어느 환자분에 있어서는 로봇 수술이 반드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로봇 수술의 장점은 보시는 것처럼 3차원적인 고해상도의 15배까지 확대된 영상으로 보면서 우리가 수술하기 때문에 수술할 때 예를 들어서 이만한 포도알을 보게 되면 포도알이 이만하게 보이고 수술할 때 잘 살려야 될 신경이 목소리 내는 신경과 부갑상선인데 목소리 내는 신경은 갑상선 뒤로 이렇게 지나가고 평균 한 2mm 정도 돼요. 그리고 부갑상선은 한 5mm 정도 되는데 그러한 구조물들을 저희가 크게 선명하게 잘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로봇팔은 이제 사람 손목보다 더 자유자재로 540도까지 잘 움직일 수 있어서 내시경으로 닿기 어려운 부위까지 다 접근이 가능해서 깨끗하게 암을 다 제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영상 가이드 수술은 뭐냐면 보시는 것처럼 갑상선 암은 림프절 전이가 아주 흔해요. 평균적으로 봐도 제 환자만 보더라도 한 50% 이상에서 전이가 발견이 되는데 초음파 CT에서 보이는 게 없더라도 수술을 해보면 적지 않게 발견이 돼요. 근데 없다라고 해서 갑상선 수술만 하게 되면 나중에 조그맣게 있던 암세포가 자라나서 재발이 되면 또 재수술하게 되고 재수술은 이제 환자분도 스트레스고 저도 스트레스고 저희 수술의 목표는 이제
갑상선암을 깨끗하게 제거해서 암의 재발 없이 또 합병증 없이 일상생활로의 빠른 복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수술의 목표인데 아마 그렇게 하게 될 건데요. 영상 가이드 수술은 뭐냐면 우리가 림프절이라는 게 자꾸 중간중간에 숨어 있게 되면 저희가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이렇게 특수한 카메라를 통해서 보면 림프절이 파랗게 잘 보이거든요. 그러면 림프절을 직관적으로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서 좀 더 깨끗하게 제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접근법은 유방 겨드랑이 접근법이고요. 양측 유방과 양측 겨드랑이에 4개의 흉을 가지고 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경부 접근법인데 여기 안쪽 입술에 3개의 흉을 가지고 하는 방법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수술하고 나서 미용적인 효과는 아주 좋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시행되는 경구 로봇 수술은 겨드랑이를 사용하는 경구 로봇 수술을 하게 되는데 저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겨드랑이를 사용하지 않는 경구 로봇 수술을 시작을 했고 대부분의 환자에서는 겨드랑이를 사용하지 않고 입으로만 수술이 끝나요.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은 뭐냐면 아무래도 겨드랑이 흉을 안 보이게 없앨 수 있고 또 겨드랑이 팔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이쪽에 통증이 있고 그러다 보면 수술한 다음에 환자들이 회복이 좀 늦는 경우가 있는데 겨드랑이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해서 통증도 줄이고 회복도 좀 더 빠르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 신경 모니터링인데 갑상선이 이렇게 있다 보면 잘 살려야 될 신경이 여기 보면 반회후두신경과 상후두신경인데 반회후두신경은 평균 한 2mm 정도 돼요. 얘는 성대를 움직이는 신경인데 얘가 손상이 되면 목소리가 쉴 수 있고요. 상후두신경은 고음을 내는 신경이에요. 근데 이 신경은 더 가늘어서 0.8mm 밖에 안 돼요. 우리가 외과 의사의 눈으로 일일이 확인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신경 모니터링을 하게 되면 신경이 지나갈 만한 곳에 우리 전기 자극을 하면 신경이 맞으면 이렇게 시그널이 나오면서 뚜뚜뚜 소리가 나요. 그러면 우리가 눈으로 신경을 확인하지 않더라도 신경이 있는 걸 알고 그쪽을 피해서 신경을 보존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다행히 로봇 수술을 하고 나서 우리가 목소리 내는 신경을 제가 의도하지 않게 손상을 준 경우는 아직도 한 번도 없어서 아마도 신경 모니터링을 이용해서 수술하게 되면 아마 목소리 수술 결과도 아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수술하고 나서 네. 좀 통증이라든지 좀 아플 수 있어요? 네. 수술이기 때문에 당연히 통증은 네. 조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수술한 다음에 무통 주사를 달아드리고 진통에 대해서 저희가 또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수술 직후에는 조금 아플 수 있는데 다음날 되고 그 다음날 이틀 정도 되면 이제 크게 통증은 없고 퇴원해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통증으로 잘 퇴원하실 수 있을 거예요. 특히나 더 아프거나 그러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더 진통제를 드리고 치료하도록 할 테니까 많이 불편하시면 언제든지 얘기하시면 돼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구강으로 선생님 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제 구강의 접근법의 장점은 뭐냐면 네. 안쪽 입술 안쪽에 흉을 내기 때문에 흉이 아예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갑상선에서부터 가장 가까운 곳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절개하는 범위를 가장 최소화할 수 있고요. 갑상선은 오른쪽 왼쪽이 있다 보니까 한쪽으로 접근하는 방법에 비해서 경구로 하게 되면 양쪽 갑상선 수술하기가 훨씬 수월하고 림프절이라는 게 보통 이 아래쪽에 존재하거든요. 이 위치하는데 위에서 아래로 들어가게 되면 이 림프절 절제하는 것을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고음을 내는 신경, 목소리 내는 신경을 조금 더 경구 수술에다 잘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한 다음에 목소리 퀄리티가 아주 좋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은 경구 로봇 수술이 가장 대세를 이루고 있어요. 졸리실 거예요. 정신은 잘 살아 있을 거예요. 네, 스타트할게요.
합니다. 160. 원장님 오늘 수술 잘 끝나셨는데 오늘 수술에 대해서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예정된 수술은 잘 마쳤습니다. 이 환자는 약간의 신경에 변이가 있어서 우리 목소리 내는 신경에 가지를 치고 있어서 신경이 더욱더 가늘었고요. 다행히 신경 모니터링을 이용해서 로봇을 이용해서 섬세하게 신경 가닥을 다 잘 살렸고 수술 후에 신경이 다 살아있는 거를 기능적으로 잘 되고 작동하고 있는 거를 확인했기 때문에 아마 수술 후 검사 결과도 좋을 것이고 기능도 목소리도 잘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 근데 여기는 지금 무슨 방이죠? 약간 보니까 느낌으로는 그냥 당직실 같은 느낌이기도 한데요. 예, 뭐 당직실 겸 예. 우리 그 외과, 예. 우리 외과 의국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어이구. 예. 아, 그렇게 각자 방이 없습니다. 저희는. 선생님들 각자 이렇게. 예, 저기 예. 보시면 책상들도 다 따로 있고 캐비넷도 네. 여기서 같이 생활합니다. 아, 그래서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전부 다 이제 동의를 구해서 예.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에 12명의 의사들이 다 있는데 네. 환자의 정보를 같이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소통이 예, 다양한 바로바로 될수 의견 있고. 소통이 가능한 거죠. 아, 수술하거나 진료하고 와서 이런 그렇습니다. 사례들을 바로바로 소통할 수 서로 있으니까. 가까이 있으니까. 들어올 때 보니까 2차 종합병원인데도 외과 전문의가 상당히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뭐 저희 병원이 추구하는 거는 외과 전문 병원이 아니고 네. 모든 외과적 질환을 다룰 수 있는 그런 그 병원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질환만 다루는 전문 병원보다는 모든 외과적 질환, 상부위장관, 하부위장관, 네. 간, 담, 췌장 질환, 예. 혈관, 그리고 유방갑상선. 예.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각 파트별 분과 전문의가 같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예. 지금 현재 12명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흔히 보면은 이제 대학병원이라고 상업병원에 많이 가는데 이 대구에서 2차 종합병원의 어떤 역할은 뭘까요? 1차 의료기관 그리고 3차 의료기관 사이에 있는 게 네. 사실은 말 그대로 2차 종합병원인데 이 경계가 사실은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아, 그래서 보통 1차에서 해결 안 되는 게 2차에 오고 2차에서 해결 안 되는 게 3차로 가야 되는데 바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보통 1차에서 3차로 바로 많이 가죠. 네. 그래서 뭐 이런 이유들은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국민들 의식 그 자체가 네. 대학병원 선호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대학병원 안에만 들어가면 내 질환은 모든 게 다 치료가 된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는 대학병원이 3차 대학병원이 본연의 의무 그 역할은 연구와 교육인데 사실은 이제 2차 병원에 있는 일까지 담당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피가 커지고 사실은 너무 이렇게 이제 부피가 커지면서 핵심적인 본연의 역할들보다는 그런 역할까지 감당을 하다 보니까 뭐 소위 요즘에 응급실 가면 진료 보는데 거의 하루 종일 걸리는 일도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맞습니다. 문제들도 뭐 생길 수 있고 진료 그렇습니다. 받는 예약도 굉장히 또 뭐 예, 한 달 그렇습니다. 두 달은 뭐 기본일 때도 많고요. 그래서 저희는 만약에 저희가 대장학문 질환만 전문적으로 하는 그 외과 전문 병원이다.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많은 인력들이 벌써 필요할까요? 근데 저희는 대학병원 상급 3차 종합병원처럼 예. 2차 병원이지만 외과에 일어나는 전반적인 질환들을 다 다루기 위해서 그러니까요. 이게 뇌혈관이나 신경계 쪽 전문의들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필요합니다. 예. 일례로 저희들 병원에 우리 외과 수술을 받으러 오시는 환자분이 계십니다. 네. 근데 이분이 고령이에요. 기저질환도 있으시고 뭐 그 당뇨, 고혈압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요즘에 뭐 70세 이상 되면 다 가지고 계시거든요. 예. 이런 분들한테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수술 전후 합병증, 뇌경색증, 뇌출혈들이 일어나거든요. 아, 무조건 그런 협진이 필요할 수밖에 상황에서 없겠네요. 우리는 자체적으로 네. 다 해결이 가능한 거죠. 음. 그래서 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순환기 내과가 필요한 이유가 예. 마취 수술 전신 마취 전후로 환자 케어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은 기저질환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고령의 예. 환자들 예. 이런 분들하고 협진을 하기 위해서 그런 분들이 또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뭐 생각보다 다양한 과들이 다 있어가지고 정말 대학병원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네. 산부인과 소아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이 줄고 있는 점점 사라지는 그러니까 인기가 없는 과목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산부인과 소아과도 있더라고요. 아, 저희 병원 산부인과 소아과가 예. 사실은 이게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 예. 그다음에 저 산부인과가 예. 이 메이저 빅4 음. 사실 환자의 활력 바이탈을 다룬다는 메이저 과입니다, 사실은. 근데 지금 뭐 인구가 줄어들고 출산이 네네네. 적게 해서 음. 내과 그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가 지금 그 아무래도 환자도 줄고 해서 저출산 시대에. 네, 여기에 또 이 전공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은 이유도 있지만 저는 그거보다도 이 메이저 빅4의 현실적인 수가에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네. 병원장 입장에서는 이 과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지금 현재 구조상에서는 이익률을 생각을 하고 이 과를 돌리면 안 됩니다. 진짜로 마음을 비우고 유지를 해야지 되는 과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환자들 치료함에 있어서 우리 외과에서 소아 응급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은 우리가 잘하지만 수술 후 환자 케어 하는 건 소아과쌤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네네. 소아과가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 두 과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개설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보험은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산부인과와 자연스럽게 소아가 연결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수술 같은 부분도 뭐 요즘은 너무 세분화가 돼가지고 한 가지 수술만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들이 이제 굉장히 많고 다른 거는 또 예를 들어 수술 후에 치료나 진료는 또 딴 데서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네. 참 이게 우리가 이제 이 전문 병원이라 하는 게 너무 전문만 찾다 보니까 예. 세부 전문의, 분과 전문이라 하는 네네네. 외과 안에서도 그런 것들이 이제 생겨나게 예. 됐습니다. 사실은 나쁜 현상은 아닌데 예. 이게 조금 뭔가가 좀 안타깝게 흘러가는 현실이 우리 복부를 우리 외과 영역에서 이걸 전반적으로 보는 외과 의사들이 줄고 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본인들이 예. 대장 학문을 전공을 했다. 예. 그러면 그것만 당연히 보고 싶어 하겠지만 그것만 보려 하고 그것밖에 또 수술을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환자를 치료하다 보면 예.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기본적인 술기는 사실은 우리 외과, 제너럴 설전 그 의미처럼 전반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야 되는데 여기 옥상에 헬리콥터 착륙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와. 이거는 지금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거는 정말 진짜 이게 병원마다 이게 다 있진 않잖아, 그죠? 이제 2년 6개월 전에 일로 우리 병원에 신설 정축해서 일로 옮겼는데 그때 예. 제 꿈이었습니다, 사실은. 헬기장이요? 우리 병원에 이제 헬리포터장을 만들어서 헬기로 환자를 한번 이송받고 싶은 게. 그래서 초창기 제가 이쪽으로 예. 뭐 몸을 움직였을 때 하고 싶었던 게 응급 중증 복부 외상 뭐 이쪽이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반드시 저런 게 필요하지 헬기장이 않을까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에 사실은 우리 여러 가지 여러 간부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예. 우리 맨 12층에 이제 헬리포터를 세웠죠. 거기에 만약에 세우지 않고 예. 우리가 이제 병실을 넣었다면 한 50배도 정도로 넣을 수 있을 건데 저는 그게 제 꿈이었기 때문에 예. 헬리포터장을 설치하게 됐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닥터 헬기도 제가 한번 촬영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병원 옥상에 H가 크다랗게 있네, 그죠? 네.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그 H는요 뭐의 약자입니까, 그게? 뭔가요? 헬리콥터 아니면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원의 약자인가? 그럼 저는 병원의 약자인 줄 알았거든요. 다른 데도 보니까 H가 있고. 헬기의 H인지 하스피탈의 H인지는 뭐 그러니까요. 저는 이 병원의 H는 제가 봤을 때는 해피의 H가 아닌가. 그렇습니까? 예. 처음부터 굉장히 행복한 기운이 많이 좀 감사합니다. 들어가지고.